안녕하십니까. 한림건축 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건축 부동산TV 심재희입니다. 자, 오늘 한림건축 부동산TV는 신년 특집으로 가장 요즘 핫 이슈인 데이터 센터의 현주소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을 주실 패널로 예전에도 한번 뵈셨죠? 중후하고 넉넉한 말씀 그리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심재희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림건축 부동산TV 구독자 여러분, 개묘년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인사까지 항상 젠틀하십니다. 저도 그 인사가 빠졌네요.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이죠.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한국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더 또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의 그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네. 카카오 서비스를 통한 IDC에 입주한 모든 서버들이 다운되는 대형 사건이 발생이 되었었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 등 일부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들만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이버 등 일부 서비스도 중단 사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드는 궁금한 점 한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말씀 중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가요? 데이터 센터의 건축이나 운영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인지하시고 네. 여러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ITC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한 모든 장비인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그리고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네.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네. 운영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엔터프라이즈 방식과 코로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방식과 코로케이션 로케이션 방식. 방식. 네. 네. 근데 먼저 엔터프라이즈 방식은 네. 자사용 데이터 센터로 실사용 목적으로 네. 직접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주요 은행들, 통신사들, 네. 네이버 등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방식이죠. 네. 네. 둘째로 코로케이션 방식은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면 등의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자 간의 상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구축, 저장, 보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께 잠깐 도움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개발자가 있으면 네. 데이터 센터를 먼저 건축하고 네. 데이터 센터에 여러 장비들을 집어넣어서 각 기업들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임대 사용을 운영하는 방법을 코로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다시 말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여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직접 자사로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별도 임대 건물을 통해서 코로케이션 방식으로도 통합 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전력 수급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전력 수급과 소비량입니다. 기기들이 24시간 365일 서버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전력이 끊어지면 서버가 멈추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겠죠. 그럼 지난번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처럼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상상해 보시죠. 24시간 365일 계속 서버가 작동하다 보니 네. 기기 자체에 열이 상당히 발생이 되죠. 네. 그럼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그렇죠. 그게 렉이라는 자체가 많은 고열로 터지게 되면 네.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고 또 화재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IT 장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 시설이 별도로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중에 ICT
ICT 장비의 냉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50%나요? 네네. 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높은 온도와 습도 등으로 인해 ICT 장비 등의 고장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적정 그 실내 온도는 16도에서 24도를 연평균 유지하여야 되고요. 네. 습도는 40에서 45% 정도를 유지하여야 ICT 장비, 기계 등이 작동이 원활하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아, 까다롭게 VIP처럼 모셔야겠네요. 일단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럼 한전으로부터 전력 수급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전력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전력 공급량에 따라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림건축그룹에서 진행 중인 인천 청전동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전이라는 것은 즉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받는 것이 수전입니다. 네. 그 수전이 있어야만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 예정 통지 제도에 의해 대규모의 전기 사용자의 사용 예정 통지를 받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수전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네. 한국전력공사는 실제 많은 전력을 이 사업자의 부지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전력 사용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줍니다. 그래서 회신이 왔을 때 네. 당신 사업장에 40메가와트,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이 왔을 때 이 사업자는 사업을 준비하고 건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사업자가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네. 각 사업 지역에 따라 전력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 지역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전력 공급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용 요구 전력이 있습니다. 네. 내가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죠. 이것이. 네. 그 렉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도체를 모아놓은 일개 렉이 모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자료를 저장하고 송출하고 하는 장비를 렉이라는데요. 네. 그 렉의 개수에 따라 또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내가 전력을 얼마만큼 받을 것이다. 네. 여기에 따라서 사실 공사비나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별 검토를 별도로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4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이 네.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22,900볼트를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22,900볼트를 내 건물로 받았을 때는 1kg 인입 비용 인입비용, 설계비와 공사비가 약 7, 8억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40메가와트를 일반적으로 초과할 때는 내 부지 안에 1호사 변전소를 별도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호사 변전소, 한전 1호사 변전소에서 자사 1호사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네. 상당히 멀 텐데요. 그걸 1kg당 공사비 및 설계비를 약 한전에서는 30억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네네.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시겠죠. 아, 그럼 결국 사업지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이제 공급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 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네. 자, 팩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안양, 김포, 죽전, 하남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의 전자파 노출 우려로 주민들과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2달 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메신저뿐만 아니라 송금, 결제, 택시까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돼버린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우려는 곳마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유해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도로가 10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전자파가 생체에 유해를 미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냉각탑에서 돌리면 이런 이기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유해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유출되니까 민원이 잇따르자 시에선 전자파와 소음,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적 허용치 안에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받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데이터 건립에 따른 그 전자파 노출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 일반적인 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파입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실제 구축하고 전자파를 테스트를 하면 그 단위 기준이 밀리가우스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밀리가우스는 833밀리가우스가 사람에게 해를 준다. 네네. 이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그게 어떤 기준이군요. 건물이든 네. 이것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건립했을 때 그 인근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보면 실제 0.16밀리가우스밖에 안 나옵니다. 0.16이요? 네네. 그러니까 극히 미소한 것이죠. 인체 해로운 기준은 833인데 네. 실제 건물 주변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보면 0.16밀리가우스가 나오고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우리 가정에 쓰는 일반 전자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가 19.79밀리가우스가 발생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0.16밀리가우스라는 것은 실제 전자파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데이터 센터 많은 전기를 쓰는구나. 그럼 당연히 전자파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네. 많은 이런 자료들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해하지 않다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자주 전파하고 홍보하면 주변 민원인들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네. 데이터 센터가 많은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식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16도에서 24도의 온도를 데이터 센터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뭐 35도, 36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어컨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에어컨은 실외기라 해서 조그마한 팬과 열을 낮추는 장비들이 있지만 건물에서는 쿨링타워라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동관에 들어있는 냉매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장비가 쿨링타워라고 모든 옥상에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과는 달리 약 30배 이상의 쿨링타워의 개수가 옥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각수가 냉매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냉각수가 계속 순환하면서 기화열을 외부로 뱉는 동시에 그때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네네. 냉각수가 계속 돌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수증기가 외부에서 볼 때는 아, 공장에서 나는 연기 아니냐. 매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매연이 저렇게 나와서 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그것은 냉각수가 기화되는 현상으로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 설명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사업주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주변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체보호 기준치에는 못 미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기준 강화, 또 새로운 규정, 그리고 홍보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